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의 최성진 교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최성진 교수님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이창석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된 것은요. 그동안 여러 명의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희가 질문을 받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학생들에게도 물론 답을 해드렸지만 같이 몇 가지 질문들은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총 여러 개의 질문 중에 4개를 선정을 해서 4개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답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앞으로 공부하시거나 또 학교를 선택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촬영은 학생이 좀 도와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이렇게 손이라도 한번 흔들고 예, 학생이 도와주고 있는데요. 예, 영상 여러분 보시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시과 졸업 후에 진로와 취업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도시과 하면은 건축에 대해서는 상당히 학생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도 예를 들면 설계사무소에 가잖아요. 이렇게. 도시과는 어디에 가나요? 하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건축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야로 보시면 건축, 조경, 토목, 교통,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분야로 진출을 하고요. 최근에는 도시재생 사업이라던가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융합이 되면서 문화 산업에도 진출을 하고 또 IT 기술 쪽으로도 진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영 쪽으로도 진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군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요즘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군은 공무원이겠죠. 공무원하고 공사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요. 공무원은 각 지자체마다 있고 또 공사 같은 경우에는 LH공사라던가 SH공사도 있고 서울 쪽에는 그리고 전북 지역으로 본다면 LX공사가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하는데요. 이 LX공사는 특히 지역 인재를 30% 뽑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가 그 지역 인재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LX공사를 지원하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하거나 또 디자인하는 회사에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아까 전에 문화 쪽으로도 진출한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문화재단 쪽이라던가 혹은 경영 쪽으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취업률에 대해서도 물어봤었어요. 금년도는 아직 취업률이 안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보니까.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83.3%였고요. 그 전해가 78점 몇 %였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금 80%가 넘는 취업률을 계속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공사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제외하면 거의 졸업한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취업을 다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취업률이 높은 상태고요. 그 이유는 국가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도시 사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과 인력에 대한 시장 수요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하루가 멀다고 사실 여기 교수님들도 연락을 받거든요. 좋은 학생 있으면 보내달라고 그런 연락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저도 오늘에도 또 연락을 받아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와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충분히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서 또 이렇게 취업을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그러면 학과에서 수업은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건 제가 네. 그 여러 가지 것들로 얘기를 하면 상당히 힘든 질문 같아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하겠는데요. 그 질의사항이라든가 재학생들 혹은 지원하는 학생들이 궁금했던 사항으로 얘기를 하면 도시 하면 딱 떠오르진 않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건축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조경 그리고 다양한 학문들 공간정보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에게 중심이 되는 것들을 보면 도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문학적인 요소도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건축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축을 어느 정도는 계획 정도 혹은 디자인도 갈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조경, 어떻게 보면 건축이라는 학문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크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배워야 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좀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배우고 있고요. 특히나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의 특징 중에 하나, 그냥 단순하게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설계, 뭐 교통, 환경 이런 것보다는 경관문화공학이라는 그 새로운 그 장르가 있죠. 우리의 그 커리큘럼이 있어서 실제적으로 대규모의 실습장도 있고요. 그리고 DIY라고 혹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스스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기술들 또는 드론이라든가 혹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실습, 답사 이런 학문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재미있게 공부를 하면 특히나 옆에 최 교수님도 계시지만 최 교수님 수업에서 동네를 가서 되게 자연스럽게 조사도 하고 그리고 대화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공부하게 되면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괜찮을까요? 네, 뭐 조금 첨언을 더 드리면 이제 실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100평이 넘습니다. 거기에 정말 고가의 장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 정말 드문 도시가에서는 보기 드문 장비들이 저희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드론 사업단 같은 우리 학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드론 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그 전국 단위에서 한 다 대여섯 개밖에 안 되는 학교가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학교가 또 우리 학과가 선정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와서 기본적으로 그런 드론을 통한 공간 정보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또 교수님들이 또 충분히 그런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서 오시면은 단순히 그냥 뭐 도시 따분하고 뭔가 교통 뭐 이런 것만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굳이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재미있게 IT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것들을 시장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배울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굉장한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도시공학부에는 정말 좋은 교수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진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질문은 굉장히 저를 당황하게 한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대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교수진들은 어떤가로 묻는 학생들이 제법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끄럽지만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이 단언컨대 굉장히 우수한 교수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단 분야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조경이나 건축, 도시, 또 스마트 기술이라던가 또 아까 그 DIY 기술들을 같이 가르칠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각의 분야에 맞는 교수님들이 다 계시고 또 개개인의 역량이 또 여러분은 대학으로 또 많이 또 지금 또 원광대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고 여러분 훌륭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유명한 대학교에 다 교수님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옆에 계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에서 독일에서 슈투트가르트 대학교에서 또 하셨고 저도 이제 호주에 있는 멜버른 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자랑을 하자면 세계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왔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양질의 수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실제로 지금 교수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하고도 친하게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업 평가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열이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해서 아까 전에 우리 식사를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시게 되면 이렇게 좋은 교수님들과 많은 얘기 나누면서 또 꼭 공부 얘기만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대한 얘기라던가 또 진로에 대한 얘기 또 어떤 때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네, 대학 뭐 미팅, 소개팅 뭐 이런 얘기도 진짜 할 정도로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아마 교수님들과 배움에 있어서도 많이 배우겠지만 또 인생의 선배로서도 여러분들과 또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수업을 좀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최소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외부에서 특강을 오셨었어요. 그래서 옆에 최 교수님도 계시지만 최 교수님 지인분들 중에 유명 건축사 혹은 공무원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재시인 중에도 그 학과 다른 교수님들이 좀 그 많은 좋은 얘기들, 실무적인 얘기들 그리고 현실적인 얘기들 학생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그 많은 분들이 실제로 특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학과에 소속되지 않은 그런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께서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분들께 좋은 것들을 배우고 싶은데 그렇다면 교차 지원이 가능할까요? 네. 이거 제가 네, 그렇죠. 네. 이 질문은 아마 최 교수님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참 많이 들었는데 되게 의아했어요, 이 질문이. 왜냐하면 이 공대에 있는 과인데 저는 교차 지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은 이과가 아닌 문과 계열의 학생들이 좀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나는 수학과 물리, 화학 이런 과학 계열이라든가 수리 영역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못한다. 근데 학과 수업을 잘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단연컨대 도시공학과는 공대에 있지만 물론 공대적인 성향도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학이나 물리나 화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인문계열 학생들이 또 유리할 때가 있습니다. 1학년 때 교양 과목을 아마 뭐 물리라든가 수학을 하게는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전공에 와서는 수학을 못하기 때문에 못 쫓아간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창의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책을 많이 보고 당장 책을 안 봐도 좋습니다. 와서 많이 보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와서 충분히 만들어내갈 수 있고 우리 교수님들이 무조건 잘하는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잘한 다음은 뭐 수학력 평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학문에 대해서 어차피 모든 학생들이 모르는 상태로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 잘하는 학생이 누군가 보면 첫 번째 재미있게 하는 학생, 두 번째 열심히 하는 학생. 네, 그런 학생들이 잘하기 때문에 그런 뭐 내가 문과인데 이과로 와도 될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와서 자연스럽게 적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첨언을 더 드리면 이제 뭐 수학을 또 아주 안 다루는 건 아니에요. 다루긴 하는데 여러분 평균 하실 수 있죠. 뭐 만약에 90점, 90점, 8점 있으면은 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되잖아요. 그 정도 수학 하실 수 있으면은 우리 과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문조사 하거든요. 그 설문조사에서 몇 명이 여기에 몇 개 응답했는지 아주 기초적인 통계에서도 그 정도는 다룹니다. 그 정도 수준의 수학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오시면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아까 인문적인 것도 말씀하셨지만 아마 믿지 않는 학생이 있을까봐 지금 제가 교수실에 사고 있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도 보면은 여기 보면 제목이 안 보이실 텐데 보면 예술 역사를 만들다, 도시 인문학, 그다음에 인간혁명, 뭐 모험 놀이터 지금 이런 거거든요.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저는 뭐 물론 여기에 보면은 또 IT도 있어요. 뭐 C 언어라던가 또 데이터 분석, 딥러닝 요즘 제가 이제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진 것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시면 뭐 진짜 공과대학이 있다고 해서 와 엄청 뭐 공업 수학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닌가 하면은 그런 걱정을 하지 마시고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교양이 있고 또 인문학적인 지식을 더 많이 요구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도시과가 공과대학에 속해 있지만 외국 대학의 경우에는 그 사회과학이나 그 예술 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나왔던 메버른 대학교도 도시과가 디자인 스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 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문학적인 요소가 강한 학과다라고 이해하시고 편하게 교차 지원하셔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학업을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저는 스투트가르트는 네. 건축하고 도시가 묶여져 있어서 네. 건축을 배우고 싶으면 도시를 배워야 되고 아. 도시를 배워야 되면 건축을 배워야 되고 네. 그런 성향이었거든요. 최 교수님 말씀에 수학이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들을 때 산수. 산수 그렇죠. 거의 네. 산수 정도의 네. 수준이죠.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께 짧지만 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063 지역번호 누르시고 850-6723 혹은 6727번으로 6723 하면 제가 받을 거고요. 6727번으로 하시면 우리 이창석 교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거기서 또 친절하게 답을 드릴 테니까 꼭
뭐 학교에 대한 게 아니더라도 본인이 진로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학과 홈페이지에 오셔도 많은 정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합격 다 하시길 정말 바라고요. 간절하게 응원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합격하시고 또 우리 학과에 오셔서 즐겁게 같이 생활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